열심히 해서 다음 주 정도에는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건데 그때 이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2차 전략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시간에 쫓기지 말고 꼼꼼하게 독해력하고 문제풀이 능력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서둘지 않고 또박또박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 98일이 남았지만 그렇다고 막 서둘러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 바쁘면 안 돼. 쌤이 추천하는 방식은 하던 걸 해. 하던 걸 꾸준히 해. 끝까지. 수능 전날까지.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야. 공부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막 이쯤 되면은 급박한 놈들이 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얘기를 많이 듣거든. 그 귀가 얇은 애들은 자기가 그렇게 확 바꾸면 뭔가 금방 좋아질 것 같고 이런데 그렇지 않아. 지금 얘네들 잘하고 있어. 이걸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영상 보니까 꾸준함이라는 게 이런 거를 컵에 물을 이렇게 채우는데 이게 꾸준함이 아니래. 더 많지? 이게 꾸준함이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얘보다는 오래 가잖아. 그지? 그래서 매일 막 빡세게 뭐 오래 간다 이기보다는 더 길게 가되 힘을 줬다 뺐다 하란 말이야. 그래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어.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 끝까지 전력 주시하는 건 아니잖아. 중간에 좀 힘을 뺄 때도 있고, 그지? 하지만 수능 날까지 끝까지 그걸 주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따가 자습 시간에 단어도 꼭 보세요. 자, 첫 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요새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쌤이 30초 줄 테니까 집에서 미리 풀어온 사람들은 한 번 더 보고 안 받은 사람들은 요 두 줄을 한번 읽어서 소재를 한번 파악해. 얼추 봤지? 아마 니네 머릿속에 지금 있잖아. 비유리풀이 남았다 그러면 제대로 본 거야. 아름다움이 머릿속에 남았다. 다른 게 해석이 안 돼도. 아, 이거 뭔가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구나. 잘한 거야. 집에 가서 밥 두그릇 먹어. 잘했어. 이제 세부적으로 끊어보면 발견하는 것.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뇌 속에서는 언제? 우리가 캡티베이트 언제라고? 캡티베이트 사로잡다. 캡처랑 비슷한 거야. 캡티베이트. 근데 문제는 수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 나왔어. 아름다운 물체에 의해서 사로잡혔을 때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발견해 보는 것은 저거 아름답네? 내가 왜 아름답게 느꼈지?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호르몬이나 화학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서 저걸 아름답다고 하는 거지? 요걸 알아내보는 것은 미안해. 소재는 나왔지만 주제가 아니야. 완전히 문제를 풀어줄 수는 없대. 그러니까 뇌에 일어나는 화학 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다, 원자를 딱 보고 야 아름답다. 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지? 호르몬 조사를 해보자. 뇌에서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났어. 이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죠. 아름다움을 느끼는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이를 인식하는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지. 원인은 뇌 속에 벌어지는 화학작용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일부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과연 무엇일까? 이게 주제가 될 것 같아. 이것만 가지고는 왜 그 물체가 아름다운지에 대한 질문을 완벽하게 풀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두 줄까지 가보라는 얘기야. 어드레스. 자, 우리 2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어드레스, deal with, concrete에 나오는 거 알지? 그지? 느낌상 주소도 아니고 연설도 아니고 뭐야? 이유. 이유. 왜라는 문제야. 독해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문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더 why question이야.
이게 왜라는 문제야. 그럼 왜일까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다뤄보기 위해서는 turn to는 외워주는 게 좋아. turn to, depend on. 우리가 내신 대비 같으면 turn to를 막 외우고 할 텐데 얘는 어느 정도까지 해주면 되냐면 독해하다가 turn to가 나오면 의지하다. 의지하다는 뜻은 다른 또 뭐 있었어?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depend on 또는 rely on. 이왕 나왔으니까 다 적어줄게. count on. 이런 것들은 뭔가에 의지하다 또는 무엇에 달려있다. 이렇게 번역만 하면 돼. 나왔을 때. 철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게 바로 별. 우리는 원인을 포괄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거거든. 이게 뭐야? 진화론적인 심리학. 합쳐서 진화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수능 지문 보면 진화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진화가 뭐야? 네 글자로 하면 진화가 뭐지? 나는 이거라고 보는데 적자생존이 뭐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 근데 그 환경에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유기체가 몸을 바꾸는 걸 진화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아름다움 있잖아. 이게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지금 생각해.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어떤 질문에서든가 나오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앞으로 어떤 질문이든 진화론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우리 후손을 살아남기 위해서 썼던 전략이다. 이렇게 됩니다. 즉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식하는 건 그냥 느끼는 게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진화적인 전략이었다. 됐니? 이거는 내가 내용 보지 않고 미리 잡아주는 거야. 앞으로 이제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진화론적인 심리학, 진화의 과학, 진화론적인 측면 이렇게 되면은 생존과 관련된 거야 무조건. 생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진화론적인 접근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지. 그치? 그래서 결국 두려움도 우리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겨났고 그를 통해서 자손을 퍼뜨렸고 우리는 겁쟁이랍니다. 기억나지? 로다주도 겁쟁이의 후손이다. 기억나지? 그지? 이런 게 일맥상통하는 연계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텐데 과연 진화론적으로 어떤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기술을 만들어냈는가? 기본적인 진화 심리학의 개념은 다 아는 내용이야. 바로 100자리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능력, 마치 우리의 신체적 특징과 마찬가지고. 자, 신체적 특징도 살아남기 위해서 바뀐 거야. 오케이? 우리가 두 다리로 걷게 된 것은 아무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4족보행에서 2족보행이 됐을 것이고, 뭐 다리가 팔보다 길어진 것도 아마 진화론적인 변화일 거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능력도 그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신적인 능력도 여기 당연히 우리 진화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강화시켰다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배경 지식으로 아까 진화론적인 입장을 설명해 준 게 내용이 쉽잖아. 그러니까 결국 진화는 뭐라고? 그들이 조상들이 인핸스 강화시키고자 했다면 뭐를? 우리의 생존을 강화시키고자 했다면 신체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능력마저도 진화했을 것이다. 됐니? 자, 우리의 조상들은 먼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께서는 여기 또 나오네 이런 요거는 쭉 적응을 했다. 어떠한 행동적 특징을 적용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다 얘기했어.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어떤 행동적 특징을 적용시켰다. 본인의 삶에다가. 됐니? 다시 survive는 이거 뭐 꼭 알아. 꼭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타동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부터 살아남다 그러면 survive from일 것 같지만 바로 이렇게 survive 목적어 나와도 이것으로부터 생존한다. 오케이? 이거 해석할 때는 이제 내신이 아니니까 survive 뒤의 목적어는 그것으로부터 살아난다. 자, 병렬로 책 적용시켰고 살아남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생존도 중요하지만 고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선택하기 위해서 누구를? 배우자들을 선택해야 번식에 성공하고 자손을 퍼뜨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배우자를 고른다는 게 요즘처럼 니네 취향대로 남친 여친 만나는 게 아니라 고대 원시인들은 과연 어떤 배우자가 내 유전자를 잘 퍼뜨려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부연 설명, 어떤 파트너 결국 선택하고 나면 그들에게 건강한 자녀를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행동의 특성을 적용시켜야만 했단 말이야. 쉽게 말할까? 뭐 니네 옛날에 뭐 저기 미술책에 많이 나오는데 밀로의 비너스인가? 여자가 막 되게 뚱뚱한 모습으로 생긴 게 보일 거야. 근데 그 당시엔 그게 미인이었어. 원시인들의 기준에는. 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생존과 관련이 있어.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왔어?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있어. 그러면 뭐야? 내가 선택해서 자식을 아주 많이 건강하게 낳아줄 것 같은 그런 몸집을 가진 여자가 남자 조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게 그냥 예쁘다가 아니고 나의 어떤 진화적인 과정에 있어서 필요로 되는 그런 정신적인 특정이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봐. 그런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남성이 있었다. 그럼 얘는 번식을 못하지. 그렇지? 번식에 쉽게 실패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국 둘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비실비실하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 종은 멸종할 수밖에 없지. 뭔 얘기 알겠어? 자, when it comes to 알지? 뭐뭐에 관하여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름다움, 사람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말하자면 그 당시 어떠한 신체적 특징들, 얼굴과 그 몸에 어드버타이즈가 여기서 좀 독특하게 번역됐어. 이거 경제지문 아니니까 광고하다 아니거든. 광고가 결국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광고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어드버타이즈는 represent처럼 나타내다의 뜻이 있어. 그래서 어떤 여기 certain 의미의 딱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신체적 특징이나 얼굴과 몸의 어떤 신체적 특징이 뭘 보여줬냐면 그 사람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요즘에 강남에서는 결혼할 때 그런다며 배우자의 그 결혼할 예비 신부나 예비 신랑의 그 건강검진 기록서를 서로 교환한대. 그래서 뭐 병이 없는지 또는 뭐 건강한 신체인지 유전자가 좋은지 막 검사해서 서로 막 저희 집 거 가져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읽어보고 하자가 근데 원시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오로지 배우자의 건강을 뭘로만 판단해야 되겠어? 외모거든. 그럼 외모가 매력적으로 끌리는 것이 번식에 성공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끌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번식에 성공한단 말이야. 그게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야. 저 사람 괜찮을 것 같다. 와, 저 여자 만나야 되겠다. 그걸 느끼는 자체가 생존과 관련된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특징은 부연 설명이야. 쌍콤마지? 이 특징은 하고 these features 하고 쭉 가서 여기서 만나는 거야. 결국 이렇게 번역할 건데 이 특징들은 부연 설명하자면 중요했어. 뭐가? 건강검진 기록부 교환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얼굴이나 신체에 드러나는 특징이 되게 중요했다고. 뭐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지금으로부터 텐소 한 10,000년 전에 말이야. 자, 이러한 특징들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그대로 남겨받아서 현재 우리는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본능이 남아있다면 뭔가를 보고 아름답다 하는 건 생존에 관련된
아주 훌륭한 기회다라고 판단한 것과 다름이 없어. 오케이? 그러니 when it comes to 또 나왔어. 아름다움. 자, 이번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이 아니고 풍경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 그렇잖아. 풍경이 아름답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내용이면 풍경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도 저 풍경이 나의 생존에 유리할 것 같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어떤 장소들이 were more 좀 더 요거 외워도 invite는 초대하다인데 우리 배웠잖아. demanding이 힘든 어려운 이런 거인 것처럼 inviting은 사람을 잡아 끄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매력적인 ing니까 이 수식을 받는 애들이 막 이렇게 초대를 한단 말이야. 오세요 오세요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어떤 장소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수렵 채집 조상들에게는 말이야. 얘네들은 여기저기 완더링이야. 원더 아니야. 완더링. 얘네 실전에서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원더하고 완더는 달라. 근데 우리가 정신없다 보면 원더로 번역해놓고 자기 혼자서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해석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금해하다가 아니고 배회하다였구나 이런 걸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는 단어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주면 착각하지 않도록. 예전에 그런 거 있지? daily, daily, diary 이런 거 있잖아. 그지? inquire, acquire, require, attitude, altitude, aptitude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신중하게 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수렵 채집인들은 돌아다녔거든. 여기저기 먼 과거에 돌아다니다가 저기 딱 보니까 아름다운 거야. 그럼 뭐야? 와, 저기 하루 쉬기에 되게 좋겠다. 그럼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왜? 집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뭔가 아름답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야? 저기서 오늘 쉬면 안전하겠다. 이런 걸 느꼈다는 거야. understand? 이러한 장소들, 장면들, 씬이 장면이지만 crime scene, 범죄 현장 이런 거 알아? 그래서 scene은 장면도 되지만 장소도 돼. 자, 이 장소들, 아름다움을 느낀 장소들은 looked 어때 보였다고? 지금 나왔잖아. 안전하고 굉장히 풍부해 보였어. 자원에 있어서. 어떤 자원이겠어?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작은 밴드는 무리야. 밴드, 무리가 생존하는 것을 도와줄 자원이 풍족해 보였다. 아까도 나왔지? 삶을 생존한다는 게 삶을 버티는 거야. 쉽게 말하면 포럼이 없어도. 자, 어떤 삶이었겠어? 당시에는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터프한, 거칠고 브루티시, 아주 저것도 잔혹하고 아주 오래전에 거칠고 잔혹하지 않았겠어? 좀 완화시켰으면 이게 잔혹한, 좀 완곡하게 쓰면 야만적인. 그러다가 그 거친 환경에 돌아다니다가 와, 저기는 안전할 것 같아.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도 특이한 놈들도 있지. 막 이상한 기암절벽을 보면서 와, 저기 아름답다 하는 놈도 있지만 대부분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생각해봐. 산 밑에 움푹하게 들어간 곳에 우물이 있고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면 야, 저기 예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왜?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야, 저기 살기 좋겠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되니? 좀 씁쓸하지? 이대로 그냥 유전자적인 특징만 있다면 우리가 이성을 딱 보면서 예쁘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애들 낳기에 참 최적화돼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조상들 되니? 그래서 오늘날은 사회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준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일부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름다움의 유전자는 바로 생존편이었다는 얘기야. 됐어? 가까운 과거에는 조선시대 얘기 알잖아. 조선시대 저기 양반집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할 때, 그지? 그래서 뭐 있어? 황진이도 얼굴이 퉁퉁하고 몸매가 퉁퉁한 그런 여자였다는 썰도 있어. 오늘날처럼 호리호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조선시대만 가도 블랙핑크 제니가 신부감이다 이러면 아유, 저걸 어디다 써?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오늘 첫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1번 선택지 분석 꼼꼼히 하라고 했어.
인간의 인지, 아름다움에 대한 인지는 1번이 답이네. 인간이 아름다움에 대해 느끼는 인지는 그게 모두 다 뭐에 관한 것이다? 생존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너무 답이고 두 번째는 왜 안 되나? 왜 안 되는지를 판단해. 문화적 가치가 정의한다. 이거는 문화가 가지는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 가치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닌지를 결정한다. 그럴 수 있겠지. 문화적 기본 기준에 따라서 뭐가 아름답고 아니고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 지문에서는 생존에 관련된 거라고 얘기했었어. 아니고 세 번째, appreciate 뭐라고 그랬지? 진가를 알아보다.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 곧 관문이다.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행복으로 들어가는. 이건 뭐야?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 이런 내용이니까 또 아니고. subjectivity 뭐야? 객관성, 주관성. 주관성.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건 니네 어때? 주관적이라는 건 명확한 거야? 애매한 거야? 애매해서 뒤에 모호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주관성과 모호성, 심리학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의 주관성과 모호성. 마지막, being attractive 매력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blending in 섞여 들어갈 것인가. 무엇이 도대체 생존의 기회를 강화시키는가.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탈락. 그렇지? 이 정도 나오면 2점짜리고 틀리면 안 돼. 왜? 왜 2점짜리라고 하냐면 답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여러 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다 해석을 못하고 둠성둠성 봐도 주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오케이?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가끔 와서 그러더라고. 선생님 제가요 요즘 문제는 잘 맞추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맞추는데 과연 이렇게 풀어도 될까요? 수능은 괜찮아. 걔가 뭐가 있다는 소리냐면 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문제가 제목이고 제목에 해당되는 주제가 어디 있더라? 이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잘 찾아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게 1등급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읽다가 괜히 지금 꼽혀가지고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멈추면 안 돼. 넘어가고 다음 줄에서 우리는 문법이나 해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근거만 파악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소화해버리고 넘어가야 돼. 오케이?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1학기 때 내신 공부와서 모든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는 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큰 득도 없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좀 편한 게 나왔으니까 좀 까다로운 게 나오겠네. 네. 다녀오세요. 급하면 조용히 다녀와, 항상. 나는 이걸 마시면 효과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면 이 니네들 강의할 때 뭔가 도움이 될까? 이게 이 상관관계가 딱 떨어질까? 수업하기 전에 강사가 커피 한 잔을 먹으면 수업의 퀄리티가 좋아진다. 이거 성립 돼? 요게 주제거든. 100% 장담할 수가 없지. 근데 선생님이 항상 수업 들어올 때 커피를 하나씩 사들고 들어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난 커피를 사. 이런 걸 뭐라 그래? 습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보통 습관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목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처음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원 오면서 오늘은 좀 졸리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사와야지. 그래서 먹기 시작해서 습관이 있다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 수업 시간에 서리가 그 단원장에다가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놨는데 단원장이 도장 찍다 보니까 너 그러니까 네가 우연히 오늘따라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림을 하나 그렸어. 시험지에 그림 그리는 건 목적이 없어. 그치? 그냥 그린 거야. 그냥 필 받아서. 근데 그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시험지를 받으니까 뭔가 허전해. 그래서 또 그렸어. 내가 물어본 게 이거야. 습관은 처음에 형성될 때 분명히 목적이 있냐? 있을 때도 있고 목적 없이 습관이 형성될 때도 있어. 하나만 생각해봐. 니네 아무런 목적 없이 니네가 가지고 있는 습관 하나 떠올리면 떠오를 수 있겠어?
우연한 반복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할게. 내가 집에 반스가 색깔이 7가지인데 까만 반스가 2장 있거든. 어느 날 돌렸다가 까만 반스를 입고 학원에 왔어. 어떤 새끼가 졸라 개기고 그날 일진이 들어왔단 말이야. 우연하게 반스 입어서 들어온 일이 생긴 게 아니야. 일진이 안 좋았다고. 근데 다음날 내가 샤워를 하고 반스를 고르는데 검은색을 피하고 있어. 검은색을 집었다가 에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까지도 까만 반스를 안 입어. 이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뭐지? 그냥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진 습관이 계속 가는 거야.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어. 이를 통해서 뭔가 내가 목적을 이루고 있다. 착각이지. 오케이?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지금 배경 설명을 한 거야. 요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왜? 이런 내용도 중요하거든. 수능 지문에 이런 내용도 나왔구나. 습관의 형성에 관한. 오케이? 이제 영어로 한번 들여다보자. 누가 봐도 분명히, obviously는 알지? 누가 봐도 분명히 모든, 이거 무슨 부정? 부분 부정. 모든 습관이 다 constitute, 구성하다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습관들이 다 지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지식은 뭐야? 유용한 지식. 뭔가 이제 합리적이고 뭔가 목적이 있고 뭔가 설명이 되는 거지. 니네 습관 내가 반스 입는 거랑 똑같아. 모든 습관이 다 지식을 구성하는 건 아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또 문부죠. 모든 습관들이 다 획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뭘 가지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규제되는 조작적인 의도로 구성되진 않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의도가 중요한 거야. 인텐트, 의도.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럴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난 상황을 바꿀 수 있어.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서리가 시험지에 네가 진서가 그렸다지만 네가 사람 얼굴 하나 그렸다? 그걸 통해서 단어 시험 100점 맞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부정을 쓴 거야. 아까 배경 설명을 좀 들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실제로 많은 습관들, 실제로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로 다가 아니니까 실제로 더 많은 습관들은 emerge 기억나? emerge. 자, 아까 내가 혼동모의 조심하라 그랬어. emerge를 공부한 다음에 출현하다로 외워놓고 merge가 나오니까 또 대충 출현 아니겠냐? 이렇게 보면 안 돼. merge는 뭐야? 합치다. 합병하다. 그래서 내 온라인 게임 머지머지 게임 합치는 거라 그랬지? 진돗개 2마리 합치니까 셰퍼드 나오고 셰퍼드 2마리 합치니까 닥스훈트 나오고 그런 거잖아. 머지 게임. 규민이 해봤나봐. 자, 그래서 많은 습관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많은 습관들은 합쳐진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등장하는데 from a casual. casual은 편안도 있지만 이런 뜻이 있어. 우연한. 아까 내가 배경 설명 때 얘기했어. 습관이 어떤 목적 없이 우연한 강화에서 나온다. 랜덤, 무작위적인 연상에 의한. 그것은 학습 계획의 일부는 아니었어. 말이 되게 어렵지? 원래 내가 학습 과정의 계획은 아니었는데 무작위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강화된 거야. 근데 수능에서 reinforcement는 뭔가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거야. 뭐 시연이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아망추를 사줬어. 또 사줬어. 또 사줬어. 또 사줬어. 그 다음부터는 사줄 때마다 쟤는 와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행동을 뭐 시킨 거야? 강화시킨 거야. 강아지 훈련도 똑같아. 어떤 행동을 시켜놓고 그때마다 과자를 주면 간식을 주고 그러면 나중에 간식만 들면 강아지가 그 행동을 하게 되겠지? 이런 걸 이제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거 있잖아. 그건 뭐 물론 저기 다른 좀 종류가 다르지만 뭐 그런 거야. 그래서 학습 계획 원래 하려던 계획은 아니었어. 근데 무작위적으로 그 당시 연관성을 가지고 강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우연한 강화로부터 등장하는 게 많은 습관들이야. 이거 설명이 안 되겠지. 너 왜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됐어? 나도 모르겠어요. 왠지 이거 하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비록 에이전트가 뭐였어? 어려운 말로 내가 두 글자로 동인이라고 했는데 뭔가를 움직이게 한 요소? 동인? 우리 에이전시가 기관이라는 뜻도 있지. 에이전, CIA 할 때 A가 에이전시야. 그 기관의 요원을 뭐라고 해? 에이전트라고 하잖아. 그래서 에이전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 기관에 속해서 뭔가 하는 사람. 여기서 습관의 행위자야. 그 습관의 행위자들이 비록 완전하게 be aware of 알다라는 뜻이고 알지? 완전하게 알지도 몰라. 뭘 몰라? 모든 연관관계 between 자신의 습관적 행동과 그들의 실행의 상황, execution 실행되는 상황, 이게 바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망추 한 잔씩 먹는 습관이 과연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본인도 몰라.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본인은 관계가 있다고 뭐 하는 거야?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땠을 때? 그러니까 니네도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수학 풀 때 뭐 왠지 여학생들 그런 경우 많이 있을 텐데. 선생님, 자 문제 풀어보자. 필통을 주셨더니 내가 쓰던 그 로테인 샤프가 없어. 다른 연필을 풀면 되거든. 근데 이거 안 돼, 막. 그지? 근데 따지고 보면 로테인 샤프와 수학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야, 사실. 다른 연필을 풀면 되니까. 근데 본인은 막연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습관에 얽매인단 말이야. 됐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 행위자가 완전히 모든 연관성을 알지는 못해. 로트링이 왜 수학 문제 푸는데 연관이 있는지를 몰라, 본인도. 바로 습관적 행동, 로트링으로 수학 문제 푸는 거, 그리고 그들의 수학 문제 푸는 실행의 상황.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본인들도 설명을 못하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로트링 펜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최소한의, 레이어는 층이니까 최소한의 양의 pragmatic expectations. 자, pragmatic, 최소한의 실용적 기대치. 이것이 항상 is attracted, attached, 따라간다. 왜 따라간다고 번역했어? is attach가 붙이는 거니까 수반된다, 따라간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주어가 붙어지는 거니까 습관적 행위. 야, 따지고 보면 습관이라는 게 얘네가 뭐 실용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들여다보면 비록 본인들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큰 부분이 아니야. 굉장히 실용적인 기대치의 부분은 작아. 다시, 실용적인 기대치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항상 습관적 행동에 따라간다는 것은 습관적 행동에 그렇게 실용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수학 못 풀던 놈이 로트인 준다고 습관대로 로트인 준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런 얘가 좋겠다. 쌤 이거 못 풀겠어요. 나 샤프 쓰던 게 없어서요. 그래? 이거 맞아? 쌤 좋아요. 그래도 안 풀려. 근데 왠지 본인은 풀릴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지, 습관대로 하면. 오케이? 그 실용적인 기대치는 미미하단 말이야. 적단 말이야. 이게. 근데도 우리는 한단 말이야. 자, 결론이 나왔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본의 습관은 어떤 큰 기대치가 있는 행동이 아니야. 이걸 한다고, 이 습관을 실행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고 발전하고 어떤 기대치가 훌륭하게 나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많이 한다고. 나도 그랬다. There is no assurance. 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assurance. assure가 확신, 확언이니까 보장이 없다는 얘기야. 동격에 대해 어떤 보장? 습관이 어떻게 처음부터 의도치 않게 발달된 습관들이 실제로 여기 나오네. 어떻다? 따지고 보니까 실용적인 기대치가 충만하고 굉장히 어떻다? 유익하다. 바로 행위자에게 이런 근거가 있어 없어? 없다고. 이 내용이 지금 핵심 아니야? 습관은 우리가 습관처럼 막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제일 쉬운 문장이야. 위에 문장이 좀 어려웠어도
처음에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그 습관들은 따지고 보면 이롭다는 보장이 없다고 행위자에게. 오케이? 이유는 절대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 어떤 보장이 없어? 그러한 습관들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거라는 전문적인 작업을 그 습관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관처럼 노트링펜을 들면 내가 못 풀던 수학 문제가 갑자기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근데도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야. 야, 소진아, 너 왜 문제 안 풀고 있어? 선생님 제가 쓰던 펜을 안 가져와서 이거 못 하겠어요, 뭐. 그래? 그래? 그럼 이거 맞아? 선생님 좋아요. 풀어봐. 못 풀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도 그 펜이 없을 때는 그 펜 있어야 되는데 그 펜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얘기지. 자, 이제부터는 예시야. 예를 들어서 vices are blind. 나쁜 버릇은 실용적인 목적이 없으니까 이래 그럴 때다. blind가 막 눈을 가렸으니까. 목적이 없다. blind가 맹목적이냐. 가끔 시각장애인으로 번역이 안 되면 맹목적인으로 번역해봐. 지금 계속 얘기한 거 아니야? 습관이 목적이 미미하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두 글자를 쓰고 싶어. 습관은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뭐다? 뻘짓이다. 이런 얘기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나쁜 버릇이 나쁜 습관인데 맹목적이며 해롭고 주로 compulsive 원래 충동적인 갑자기 튀어나오는 충동적인 충동이 심해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무슨 증이라고 하는 줄 알아?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병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강박증이라고. 강박적인도 번역이 돼요. 강박증이 뭔지 알아? 나 오늘 수영 가다가 봤어. 어떤 아저씨 진짜 멀쩡하게 생겼어. 멀쩡하게 생기고 이렇게 보니까 난 처음에 정신지체인가? 이렇게 봤는데 왜 그런 의심을 했냐면 맨홀 뚜껑 있잖아, 도로에. 진짜 그랬어. 뭐 아침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뒤에 가고 있었거든? 아저씨 그렇게 가다가 맨홀 뚜껑 있으니까 뚜껑 밟으면서 두 번 뛰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봤더니 아니 멀쩡해. 어디 버스 정류장에 있다고 하더니 부채를 꺼내고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거 무슨 증이야? 있잖아. 저기 맨홀 뚜껑 있어. 내가 그냥 무시하고 가요. 그래도 밟아. 강박증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여기 라인 있잖아. 바닥에 라인 있잖아. 그냥 가도 되는데 아니야. 기억 안 밟아야지. 안 밟아야지. 이거야. 오케이? 얘네도 있어. 가족 아무도 없는데 문 잠그고 나가야 될 때 있지. 문 딱 잠그고 나가면 돼. 띠리리 나가면 되잖아. 강박증. 잠갔어.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충동이 생겨. 아이씨. 잠갔다. 아씨. 강박증. 오케이? 자, 그래서 대부분 나쁜 버릇은 맹목적이며 해롭고 주로 강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다. 종종 나쁜 습관이라고 불려. 그래서 스포츠에 있겠었겠어요? 스포츠 선수들한테 이런 강박증 있겠었겠어? 있지. 너 스포츠 관련학과니까 이거 대학 가면 배운다고. 자, 우리는 키네릭 일단 운동학이나 바이오메카니컬 생체학 inefficiency 비효율성. 이게 어떻게 했을 때 발달 초기에 형성됐어. 이게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 어떤 운동선수가 어릴 때 운동 배울 때 나쁜 습관이 든 거야. 오케이? 근데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 운동에 그런 일 많잖아. 그런 거 많잖아. 우리 저기 옛날에 축구, 발곡고 축구 대회 할 때 개발 있었다며, 개발. 지금은 떠나는 분이지만. 봉을 왜 저렇게 차? 우리는 그러지만 걔는 습관이 된 거야. 봉을 그렇게 차는 게. 오케이? 그것은 that become ingrained in such fashion.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본인에게 배게 된 건데, ingrained, 배어들다야. 예를 들자면, 자,
사이클리스트가 있어. 자전거 선수. 이 사람은 상당히 그들의 어깨를 흔드는 선수야. 이게 잘못된 습관이야. 스웨이가 흔들다지? 야, 니네 동네 자전거 타는 애들 많이 봤잖아. 자전거 띠 올라서가지고 이질하는 거 봤어? 너는 봤어? 원래 사이클은 상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저항을 줄여야 돼. 근데 이렇게 딱 올라타면서 페달 세게 밟는다고 이렇게 좌우로 끄떡거리잖아, 스웨이. 이거 나쁜 버릇이야. 나쁜 버릇. 그래서 얘네들이 어깨를 상당히 흔들어 노력하면서 페달링의 파워를 증가시키겠다면서. 그런데 뭐 하기보다 원래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미니마이징, 줄여야 되거든. 불필요한 상체 움직임을 줄여야 되거든. 근데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습관은 절대로 반드시 서포트, 지지해주진 않는다. 목표 지향적인 작업을. 그 다음에 요거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래? nor 도치 뭐야? 뭐뭐도 아니다. 역시 얘네들은 모든 습관들이 학습된 모든 습관들, 목표 지향적인 작업이나 모든 습관들이 또 학습된 모든 습관들이 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야. Hence, 기억나? Hence,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correct. 정확할 것이다. 언급하는 것이 뭐라고? 모든, 또 본부정이야. 모든 sensory motor, 감각 운동의 습관들이 모두 아까 위에 나왔잖아. 실용적인 지식을 다 담고 있다고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은 모든 그 감각 운동적인 습관들이 실용적 지식을 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오케이? 운동도 습관이 분명히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뻘짓이 많다는 얘기지. 됐어? 됐어? 수영장 가서 지적받았어. 저병하는데 영상 보니까 이번에 선수권들이 하는데 선수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 손을 모아가지고. 수영장 가서 강사 앞에서 나도 흉내내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나갈 때 부르더라고. 여기 잠깐만요. 팔을 너무 굽히시네. 그래서 이거 안 고쳐져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영상을 보고 우연한 기회에 나도 되지도 않는 놈이 흉내낸다고 물 잡기 한다고 쫙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차라리 팔을 펴세요. 그러니까 깝치 말고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서 이게 그 강사도 알고 있는 거야. 그 생활체육 강사니까 이런 거 다 배우거든. 그래서 초창기에 습관이 잘못되면 이게 상당히 안 고쳐져. 아마 운동해봐서는 다 알 거야. 운동마다 다 나쁜 습관들이 있어. 그러면 안 고쳐지는 거야. 야구 좋아하지, 야구. 야구 선수들도 저마다의 다 습관들이 있잖아. 이상한 타격 방법 있는 사람은 옛날에 박정태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타격에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 운동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중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타점 맞추기 이런 거 어려워. 근데 기가 막히게 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자세를 제대로 잡으면 더 잘 치겠지. 근데 안 좋은 습관이 들었지만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만 더 얘기해. 황선우 아니야? 황선우 알아? 수영선수. 황선우가 우리나라에서 100m 제일 빠르지? 제일 빠르단 말이야, 금메달. 근데 수영 강사들이 싫어한대. 왜 싫어하는 줄 알아? 강사들은 머리 들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황선우의 영법은 머리가 이만큼 올라가. 그래서 강사들이 지들이 선수 다니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는 유튜브 강사 그러더라고. 아니 그럼 지들이 황선우보다 빨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그 습관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잖아. 대부분이 쓸데없는 뻘짓 습관이 많지만 습관이 다 해로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됐나? 나중에 이런 습관 얘기 나오면 꼭 잡아 돌리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자. 이제 어법인가? 잠깐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요거 기출이거든? 아마 내용 보면은 선생님이 풀어줬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5단원은 내가 해석 안 할 거야. 5단원 어법만 잡을 거거든? 자, 지금 어법 틀린 거 하나 확인해봐.
자, 지우개 풀이법 쓰세요. 이제부터 이제 8월이니까 선생님이 무조건 시키는 거야. 문법 문제 빨리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우개 풀이법 쓸 거야. 지우개 풀이법이 뭐야? 맞는, 여기 틀린 거 고르라고 했지. 틀린 거 하나 찾지 말고 그냥 이건 100% 맞다. 그걸 먼저 찾아서 지워버려. 그지? 그러면 제일 쉬운 게 1번인데 1번 무슨 문제야? 수일치니까 고3 정도라면 이거 금방 판단될 거야. 주어가 길지도 않잖아. 동사에 S 붙으건 무조건 수일치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미안하지만 불러오기라고 아예 단수로 설명까지 나와 있지. 뭘 주어 아니고 형용사 주어 아니니까 retriever 이게 주어일 텐데 당연히 단수시고. 1번 수일치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사지선다가 됐잖아. 그러면 2번 딱 내려가서 보니까 give 이 동사는 조심해야 돼. 밑줄이 동사에 쳐져 있잖아. 그러면 일단 나중에 봐. 이거 되게 중요해. 3번. 3번은 쉽네. 뭐만 확인하면 돼? 관계 부사든 의문 부사든 상관없어. 그냥 where이 어디에든 어디에라고 했을 때는 의문사든 아니면 관계 부사든 상관이 없어. 풀이법은 당연하지. 뒤에가 어때야 돼? where 지금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when, why, how는 무조건 완전하면 정답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정확한 답변은 타동사 need 필요로 할 것이다. to 부정사를 need가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PP로 끝나면 완전한 거 맞잖아. 됐니? 그 다음에 뒤에 병렬 구조로 not to be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BPP로 끝나면 완전하기 때문에 이건 뭔가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질문이야. 그래서 3번도 답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쉬운 게 4번이지. 4번 지워낼 텐데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대명사의 수일치라고 하는 거야. 즉 이 댐이 받아주는 게 단수냐 복수냐를 찾으면 되는데 해석을 조금 해보면 이 댐,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대답들이 마음속에 없다니까 이 answers를 받아줄 거야. 복수니까 댐 받아주면 4번도 틀린 건 아니야. 자 이제 2개가 남았어. 자 우리가 쉬운 걸 빼내고 나니까 결국은 이 문제야. 결국은 동사야. 오케이? 요번에도 아마 모의고사 수능 자체가 어법 문제는 동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요번에도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확인해 볼까? in which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내가 아까 요거랑 일맥상통한 건데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완전, 관계 부사는 완전. 지겹지 뭐? 뭐지? 그래서 여기 in which가 등장했으니까 이 다음부터 우리 문장이 완전하지만 보면 되겠구나. 자 확인해 볼게. 학생들은 힌트를 주었다. 힌트를 주었다. 학생들 힌트를 주었다. 동사는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잘 들어. 평가원에서는 give는 우리가 무슨 동사를 배웠어? 물론 생활하다 보면 give me 이렇게만 끝낼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어법 문제에 등장하면 give는 꼭 지켜줘요. 어법 문제에 나오면 마찬가지야. 니네 tell도 tell me 이렇게 말하기도 해. 근데 tell도 주요 동사지. 이게 2개가 빈도가 높아. give하고 tell. 이것도 어법 문제로 완전 불완전을 물어보면 간목, 진목이 나와야 완전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 주어, 동사고 완전한 문장 돼야 되잖아. 근데 힌트한테 줄 수는 없잖아. 힌트를 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누가 빠졌어? 간접 목적어가 없잖아. 그 간접 목적어는 누구로 봐야 돼? 학생들로 봐야 돼. 그럼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목적어 앞으로 나갔으니까 동사는 무슨 태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정답은 are given이 나옵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결국.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요거였고, 마지막에 making도 동사 관련 문제. 쌍콤마 안에 문제가 있어. 얘네 barrier가 뭐였지? 장벽, 걸림돌이지. 이런 것도 배웠어.
이거 나오면 뒤에 to가 따라 나오거든. 그러면 이 뒤에는 명사. to가 전치사라는 소리야. 무엇에 대한 장벽. 마지막 문제는 to가 전치사인 만 파악하면 barrier나 obstacle 뒤에 to는 전치사라는 거 판단하면 동명사 쓰는 것이 인지상정. 됐니? 이렇게 풀어내면 니네 이제 앞으로 98일 남았어. 98일 동안 간간히 어법 문제 이렇게 패턴 공부하면 29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알겠어? 잠깐 쉬었다 갑시다.